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아주 이렇게 뒤흔든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기재부 출신 신재민 사무관의 그런 폭로건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약간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소강 국면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개의 사건이 거의 앞뒤 차례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내용을 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반원입니다. 또 검찰 6급 수사관으로서 이제 파견돼서 근무를 했던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 작년 연말에 민간인 사찰과 그 밖에 여권 실세의 비리 첩보를 감찰반에서 특감반에서 묵살했다는 그런 사례를 폭로를 했고, 이에 청와대에서 김태우 수사관을 직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에서 이 김 수사관의 제보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뜻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또 반부패 비서관, 또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고발 사건을 쪼개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고발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또 자유한국당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으로 분리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현재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 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건에 관해서 참고인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김 수사관은 자신도 반부패 비서관과 그 특감 반장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직무상 비밀 누설로 별도로 또 고발장을 내서 그 건도 함께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일탈 행위로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 회부가 되어서 지난주 11일 날 징계 해임이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징계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만, 확정이라는 표현은 약간 좀 맞지 않고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 결정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그 사항을 승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를 해서 별도로 재판을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경우는 KTNG, 즉 과거 담배인삼공사라고 했죠. 거기의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또 기재부가 소위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력을 이렇게 가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신 사무관을 직무상 비밀 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기재부가 이와는 별개입니다만 또 작년 가을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상대로 심의원이 국정감사 시작할 무렵에 정부 예산 집행 그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그 올랩이라고 하는 그런 회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열람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그 중에 있는 자료 가운데 청와대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공개했다는 이유로 심재철 의원과 그 보좌진을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이렇게 정부 장관이, 중앙부처 장관이 이렇게 고발장을 이렇게 낸 사례는 좀 이례적인 사례가 이상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건 기재부에서 신사무관을 고발을 했고, 이어서 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그 신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토대로 김동연 당시 기재부 장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사태와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 알려진 대로 신재민 전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또 시도했다가 다행히 발견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두 개의 고발 사건은, 김태욱 고발건은 이렇게 수원지검과 서울 동부로 쪼개져 갔습니다만은 신재민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돼서 청와대가, 아니 기재부에서 고발한 건과 자유한국당이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전부 서울 서부지검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송한 근거는 김동연 전 장관의 주거지 관할이 서부라는 그런 취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그 관련 건은 지금 현재 언제 조사가 진행될지 아직 좀 미정인 상태에 있습니다. 두 사건의 경위와 그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건이 어쨌든 지난 연말 또 연초에 우리 사회를 많이 이렇게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게 했던 것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두 사람 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 업무 수행상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공익 제보 차원에서 내부 고발을 하였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재민 사무관 건은 병원에서 본인이 사실상 지금 이 격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상태를 뭐 저희들이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아무런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한편 김태우 수사관 건은 본인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발설을 막기도 어려운 가운데 지금 너 혼자 떠들어라,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개의치 않겠다는 식의 어떤 그런 현재 정부 여당의 태도가 느껴집니다. 사실 두 개의 건을 놓고 볼 때에 관계 기관에서 나름대로 이 현직으로 근무할 때의 일을 이렇게 이 고발, 제보한 이 두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비칠 소지가 있었다면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스스로 한번 살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겠다든지 혹은 경위를 잘 한번 살펴보겠다든지 그렇게 국민에게 좀 겸손한 낮은 자세로 임했더라면 하는 개인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정부의 입장은 뭐 어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처럼 상당히 강공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특히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는 보도된 대로 뭐 불순물이니 청와대 대변인이 말이죠. 또는 청와대 계신 그 근무자들이 뭐 이렇게 뭐 무슨 미꾸라지로 비교를 한다든지 뭐 유전자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으로 국민들 시각에는 굉장히 좀 오만하다는 어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또 여당 일각에서는 또 여당 정치인들 일부는 그야말로 악담으로서 그 사람들을 또 좀 비난을 했고요.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연두 기자회견에서 지금 엄연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사건의 성격을 나름 단정을 이렇게 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수사 중인 사안 정도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좀 지켜보자는 정도로 그렇게 했어도 될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사건의 성격을 이렇게 좀 단정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해찬 총리가 뭐 이 두 사람을 조직 부적응자다라고까지 또 악평을 또 했죠. 사실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는 그 청와대 특감 반원 중에서는 특감 반원들이 이제 검찰에서 파견된 6, 7급 직원 4사람, 또 경찰에서 같은 직급에 상응하는 그 경감급 직원 4명 해서 그렇게 와 있었습니다만은 그 특감반원 중에서는 가장 특감반 근무 경력도 길었고 또 그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적이나 자세 면에서도 당연 발군이었습니다. 조직 부적응자라고 하는 것은 좀 상당히 편향된 그런 평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수사가 고발이 됨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이나 신 사무관이 지금 현재 계류된 사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함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 다 일단 한 사람은 청와대에서 한 사람은 기재부에서 비밀 누설로 직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고발된 사건이 어떤 본체라기보다 이 두 사람이 발설했다고 하는 내용의 진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진위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신재민 사무관은 두세 가지를 얘기를 한 셈이고 김태우 수사관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꾸러미가 있고 또 청와대 직무감찰을 특감반이 직무감찰을 하면서 행정부처에 나가서 과잉한 감찰, 강압적인 감찰을 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여권의 실세들에 대한 비리 첩보를 했음에도 그것이 내부적으로 묵살이 됐다는 내용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사를 해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 관리들은 직권 고발된 죄명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여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직권남용죄는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현재 적폐 수사에서 과거 여느 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이렇게 죄명이 적용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흔히들 직권남용죄를 너무 남용한다는 그러한 세간의 비평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프레임이면,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정권 교체기마다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는 이러한 틀 속에서 따지고 또 공격하고 또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사법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될 사례가 많다는 점 때문에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 김 수사관과 신 사무관이 그러면 발설한 내용들이 그 고발된 내용과 같이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는데, 그러려면은 이것이 우선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어야 되고, 또 누설죄가 되려고 하면 단순히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기능, 예를 들어 수사 기밀을 누출하게 되면 수사가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국가의 기능이 침해가 되었다 하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야만 이 직무상 비밀죄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과연 이것이 직무상 비밀이냐 하는 부분을 먼저 가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김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의 진위 여부가 먼저 규명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구조로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현재 먼저 김태호 수사관에 대한 김태호 수사관이 발설, 폭로했던 그 내용에 대한 지금 수사가 서울 동부지검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살아있는 그런 권력과의 그런 싸움이다라고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 생각도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비껴갈 수가 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지금 김태호에 대해서 오늘로서 네 번째 불러서 상세한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김태호의 진술을 열심히 듣는 것에서만 그친다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김태호 수사관이 제보한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계통에 있었던 그 관계자들을 다 차례로 불러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신재민 사무관이 또 폭로했던 내용은 또 역시 과연 적자국채를 발행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 또는 그 과정에 어떠한 우리 법과 원칙에 따라 법과 원칙에 비추었을 때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검찰이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자세로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아마 추가적인 어떤 그런 제보자도 나올 수 있고, 또 증인도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각별한 분발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런 소위 적폐 수사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그러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전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켜본 그대로 많은 수사를 했고, 지금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다 해서 전 대법원장을 위시해서 대법관 그리고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해서 그야말로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우리가 두었을 때 검찰이 이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도 이제 시작된 이 수사에서 덜도 말고 그러한 적폐 수사를 할 때와 똑같은 열정과 집요함으로 덤벼주기를 바랍니다. 똑같지 않다면 엇비슷하게라도 좋겠습니다. 그것이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바라고 기대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사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검찰이 각별한 그러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건에 임해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